안녕하세요. 기저골 임플란트의 도입과 적용, 아직 망설이시나요? 라는 주제로 제 진료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정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었죠. 얼마 전에는 합동강화 훈련이라는 시리즈가 국내에서도 방영되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인간을 잡아먹는 도깨비 집단과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귀살대라는 집단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살대원들은 각자 일륜도라는 특이한 검을 지니고 있으며 이 검이 반드시 있어야 도깨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검이 없다면 도깨비를 없애기 위해 동이 틀 때까지 도깨비와 싸워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귀살대원이 일륜도를 휘둘러 도깨비를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 치과 의사도 기저골 임플란트를 일륜도로 삼아 무서운 도깨비 같은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R이라는 기저골 임플란트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증례를 처음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R을 적용하였던 증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오늘 소개하는 증례들은 상악 혹은 하악 전치부 보철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R의 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Q&A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상계백병원 구강외과에서 수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남양주 다산 리더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임플란트 보철은 과연 어떤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31번 보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이 임플란트 보철일까요? 22번일까요? 네, 12번에 치관이 파절되어서 온 환자분을 수복했던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요. 눈썰미 있으신 선생님들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43번 보철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증례들은 제가 기저골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자, 강의 초반에 아리 도입에 계기가 되었던 증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48세 남한 전신병력은 특이한 전신병력은 없으신 분인데 헤비 스모커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3번의 수술을 실패하고 4번째 수술 만에 기저골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21번 치아가 저절로 빠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14번 치아는 발치하고 4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파노라마상에서 전반적으로 치주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21번 치아는 발치된 상태였었고 협착 치주골에 상당한 골 흡수가 관찰됩니다. 22번 치아 주변으로도 심한 골 소실 및 동요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랩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치조골에 많은 퇴축 및 흡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2번 치아 역시 상당한 양의 골 흡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입자 형태의 이종골 그리고 비흡수성 막을 이용해서 지비아를 시행했습니다. 페리오스틸 수처를 통해서 비흡수성 막을 안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초기 고정은 10N 이하로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자, 수술 후 다음날 사진입니다. 블리딩이 관찰되고 있지만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14일 경과한 시점은 좀 달라집니다. 환자분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인접치아의 동요도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퍼스가 나오고 있고 진지발 스웰링, 레드니스 등의 전형적인 인펙션 수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근단 사진에서도 이식한 골의 수실이 관찰되며
임플란트도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랩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인펙션된 부위 소파를 시행하고 감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후 그리고 감염 부위 소파를 시행한 후에 촬영한 치근단 사진입니다. 자, 이제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수술 시보다 상태는 더 좋지 않았죠. 첫 번째 수술에서는 비흡수성막의 고정을 위해서 페리오스틸 수처를 적용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확실한 고정을 위해서 본텍과 비흡수성막을 적용하였습니다. 블럭 형태의 이종구를 넣고 비흡수성 멤브레인과 팔라탈 플랩을 수처해서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하였습니다. 릴리즈 인시전을 주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시키도록 꼼꼼하게 수처했습니다. 수루 8일째 되는 날 비흡수성막에 도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 비해 골 소실이 관찰되고 있죠. 치은의 치유 상태 역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루 22일째 되던 날 이식한 골은 거의 소실됐습니다. 치유 상태 역시 불량하고요. 노출된 비흡수성막의 타이타늄 메쉬를 일부 제거했습니다.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수술을 한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졌습니다. 21번 임플란트 신기 부위뿐만 아니라 11번, 22번 치아의 동요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치조골에 많은 흡수가 관찰되고 있고 치은 역시 퇴축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플랩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남아있는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식한 골 역시 소실되었고요. 21번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11번, 22번 치아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제거한 임플란트의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비흡수성 막과 본텍을 이용해서 버칼 쪽을 고정하였습니다. 그 위에 다시 흡수성 막을 덮어주었고 또 역시 릴리징 인시전을 주어서 최대한 프라이머리 클로저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처도 열심히 했죠. 자, 그러나 수루 14일 경과된 시점에서 또 수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지바 지은의 치유 상태 역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식한 골도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수루 22일째 스티치 아웃 하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식한 골은 거의 흡수됐죠. 세 번째 수술하고 2달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출된 비흡수성 막의 주변으로 치태가 관찰되고 있고 고춧가루도 보이네요. 이식한 골은 이미 다 흡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아리를 식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존에 감염된 임플란트와 멤브레인을 제거하였고 아리를 식립하였습니다. 자, 11번 픽스처의 엑스터널 코니칼 헥스와 잔존 치조골 간의 간섭을 막고자 주변 골을 삭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둬야 할 점은 서지컬 키트 구성품 중에 드릴링 도중에 사용하는 프로파일 드릴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이후에 예견치 못하게 발생한 골 간섭을 제거하려면 픽스처에 안착이 되면서 주변 골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프로파일 드릴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바깥쪽에 부족한 연저직을 보충하기 위해서 흡수성 막인 오식스 볼륨엑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치근단 사진입니다.
35일 경과한 시점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는 비교적 안정적인 소견 보이고 있고요. 연조직에 심한 퇴축이 관찰되어서 향후 연조직 보강 술식, FGG 혹은 CT 그래프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환자분 사정상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년 만에 내원하였습니다. 자, 동요도가 심했던 12번 치아는 발치하고 이 바깥쪽에 버칼 쪽에 연조직의 퇴축을 보완하고자 VIP CT 플랩을 시행했습니다. 로테이션 시킨 CT 바깥쪽으로 연조직 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흡수성 멤브레인 오식스 볼륨엑스를 덮어주었습니다. 자, 수처한 모습이고요. VIP CT 플랩을 돌린 이 쪽에 수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상 체득을 해서 임시 치아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커스텀 어비트먼트를 이용해서 세멘 타입의 임시 보철물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 연조직의 치유가 일어나면 완성 보출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템퍼러리 브릿지 장착한 후에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 증례와 같은 상황을 다른 원장님들은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리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첫 번째 수술 실패 이후에 바로 아리를 식립했었을 것입니다. 환자를 여러 번 힘들게 해서 정말 가슴 아픈 증례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귀저골 임플란트의 식립 시에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같이 적용한 상악 전치부 증례들입니다. 11번, 21번 보철 마진이 슈프라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치아와 조화롭지 않은 컬러를 띠고 있으며 심미적이지 않죠. 근관 치료 상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식은단 병소는 따로 보이진 않았고요. 환자도 그동안 통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기존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프랩을 한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파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열심히 프랩을 해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시작하였는데 탈착 과정 중에 크라운이 부러져 버립니다. 치관이 부러져 버립니다. 대략 난감한 상황이죠. 환자분께 설명하고 일단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CBCT상에서는 발치 후 즉시 식립할 정도의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1번) 우선 발치 즉시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통법대로 발치하고 플랩을 연치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갭 디펙트에는 이중고를 넣어 주었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치근단 사진입니다. 일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21번을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소켓 실드 테크닉 혹은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1번하고 21번을 비교해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리를 식립하였습니다. 자,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은 확실히 테크닉 센서티브합니다. 11번을 식립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있었습니다. 기존 컨셉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루트 멤브레인에 닿지 않게 픽스처를 위치시키고 초기 고정을 얻는데 기존 컨셉의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리는 스레드 에리어를 귀저골에 식립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획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매직커프 에리어가 루트 멤브레인과 접촉하지 않게 식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멤브레인을 프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갭 디펙트에는 합성고를 넣어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치근단 사진입니다. 수술 후 7일 경과 시점에 스티치 아웃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슈프라 크레스탈 부위로 루트 멤브레인 일부가 관찰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술 후 45일 경과한 시점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그냥 두면 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루트 멤브레인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살짝 트리밍 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2달 경과한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치은의 치유가 잘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골 유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1번은 ISQ 측정을 했습니다. 수술 시 57, 60이래였는데 2달 경과한 시점에서는 66, 67로 상승했습니다. 21번은 ISQ 측정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애니체크로 IST 밸류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아리 전용 스마트팩이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골 유착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달 정도 후 11번에 ISQ를 측정했습니다. 석 달 경과한 시점에 71, 71로 수치가 상승하였고요. 따라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인상 체득을 진행했습니다. 대합치와 많이 긴밀한 상태로 싱글로 제작했을 경우에 탈락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린트를 하기로 하였고요. 커스텀 어비트먼트와 커스텀 어비트먼트를 이용해서 세멘트 타입의 보초를 제작하였습니다.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적용했던 21번의 아리의 잇몸이 약간 퇴축되어서 크라운의 길이가 살짝 길어 보이긴 합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적용했던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어서 기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환자분은 만족해 하십니다. 완성 보초를 세팅하고 나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11번과 21번 사이에 핑크 에스테릭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적용했던 두 번째 증례. 11번 크라운이 2차 의식으로 인해 파절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자, 기저골에는 충분한 양의 골이 존재하므로 아리 식립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전 증례 처음 적용했었던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그냥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루트 멤브레인 키트를 적용해서 보다 수월하게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보다는 발치하고 루트 멤브레인을 이상적인 형태로 프랩하는 과정에 시간 소요가 더 많이 걸렸습니다. 적절한 재원에 아리를 식립하고 이종고를 갭 디펙트에 넣어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후 촬영한 치근단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도 기저골에 잘 식립된 모습 관찰됩니다. 수술 후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커스텀 어비트먼트를 사용하여 세멘 타입의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장착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환자분도 전치 부위라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걱정하셨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대만족하셨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눈에 띄게 잇몸 퇴축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심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좀 재밌는 아리를 사용할 때, 아리를 적용할 때 꼭 유저분께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중요시 여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어보았습니다. 12번 치관이 부러져서 내원하신 여환입니다. 근관치료 상태가 좋지 않고요. 식은단의 병소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철 수복하기 어렵죠.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때 사진이고요. 컴빔 CBCT 상에서 보면 대략 치조골에서 기조골까지는 15mm로 측정이 됩니다. 측정되고 있고, 이에 적절한 아리의 재원은 4.0, 그리고 매직커프 7, 픽스처 스레드 8짜리가 적당해 보입니다. 중간 과정을 보자면 지지드릴을 이용해서 근관 내 지피콘을 제거하고요. 대략적인 근관장까지 루트를 협설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패스를 확인하고 쉐이핑 드릴로 드릴링하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마치 상악동전을 관통했을 때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경이 2.9인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CBCT를 촬영하였습니다. 자, 보통 아리를 식립하면 초기 고정이 높게 나오는데, 기저골에 식립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높게 나오는데 전혀 초기 고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CBCT를 보니까 버컬월을 뚫고 있었어요. 초기 고정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도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식립을 시도했습니다. 자, 각도를 주고 확실히 기저골 삭제를 하고 아리를 식립했습니다. 초기 고정 45N 이상 빡빡하게 식립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CBCT를 촬영하였습니다. 자, CT상에서 보면 기저골에 잘 식립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버컬월 쪽에 천공되었던 부위가 관찰되고 있고요. 한숨 돌렸습니다. 전치부 임시 치아는 항상 술전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환자에게는 플리퍼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이 헐거워서 잘 빠진다고 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인상 체득을 했습니다.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인상 체득을 하였고, 커스텀 어부트먼트와 세멘 타입으로 임시 부초를 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왜 진작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타박하십니다. 상당히 만족해 하면서. 일단 빠지지가 않으니까. 환자분은 되게 편해하셨습니다. 이 증례를 경험해보고 나니 골 유착 기간을 굳이 길게 기다릴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고정성 임시부초 제작 시기를 단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직 임시부철이고요. 세멘 타입의 지르코니아 부철이 완성되었습니다. 괜찮은 결과를 보이고 있죠. 자,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입니다. 즉,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 앞에서 일전에 보여드렸던 그 테크닉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했던 상악 전치 심미 부철 증례입니다. 환자는 63세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지만 특별히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11번 치아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11번에 엑스트루전 및 라비오 버전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동요도가 있으면서 팔페이션 시에 퍼스 디스차지 된다. 약간 익스트루전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죠. CBCT를 보니 기저골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상악 전치부에서 치조골의 상태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저골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아리를 심기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 역시 무리 없이 아리를 식립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저골의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발치하고 아리를 즉시 식립합니다. 디렉션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3차원적인 위치를 확인하고요. 아리를 식립하였습니다. 갭 디펙트에는 이 정도를 이식합니다. 여기서는 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컨투어링을 위해서 이식을 해줍니다. 간단히 히든 X 수처를 해주었고 바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해서 인상 체득을 합니다.
자,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고 촬영한 치근단 사진입니다. 임시 치아는 발치한 치아의 치근을 잘라내고 레진으로 붙였습니다. 임시 치아를 제작할 기간 동안 전치부를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요.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커스텀 어비트먼트와 임시 치아를 같이 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증례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루 일주일 뒤에 스티치 아웃 하면서 임시 보철물을 장착했습니다. 인사이드 엣지가 살짝 길어서 전반적인 크라운 길이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도 수술 불편감도 거의 없고 임시 보철물도 만족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보철이 흔들린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 템포러리 크라운이 흔들립니다. 치근단 사진을 찍어 보니 임플란트 픽스처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잘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 부위가 약간 뭉개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제조사에 따르면 권장 토크가 15N. 근데 저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20N의 토크를 주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 약하지 않았나 싶었네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템포럴 어비트먼트를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커스텀 어비트먼트를 이용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세팅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치근단 사진을 촬영해 보니 잔존 시멘트가 눈에 좀 거슬리죠. 이후 잔존 시멘트를 확인하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SCRP 타입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하악 전치 부위도 아리에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31번 치아 근관 치료가 되어 있고요. 포스트가 되어 있고 동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BCT상에서 D1의 단단한 골질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언더 드릴링 할 경우에 식립 도중 마운트가 파절되거나 혹은 원하는 깊이까지 식립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손쉽게 발치하고 충분히 드릴링해서 적절한 재원의 아리를 식립하였습니다. 갭 디펙트에는 간단하게 의존고를 이식합니다. 자, 레진을 다듬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하였고요. 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SCRP 형태의 보철을 완성하였습니다. 치근단 사진상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CBCT를 촬영해서 보니 아리의 픽스처가 적절하게 잘 식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른 환자분인데요. 32번이 파절되었고 31번의 동요도가 관찰됩니다. 심한 캐리어스로 인해서 부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역시 CBCT상에서 D1의 단단한 골질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 충분히 드릴링을 해줘야 합니다. 손쉽게 발치를 하고 충분히 드릴링을 해서 적절한 제월의 아리를 식립하였습니다. 바로 인상 체득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체결 시에 빡빡한 느낌이 들어서 골 간섭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나 찍은 사진을 찍어 보니 명확합니다. 코핑이 정확히 체결되지 않았고 플랩을 살짝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 링구알 쪽, 알베올라 본 쪽에서 골간섭이 있네요. 이 골간섭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에 린덴만 드릴로 조심스럽게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식립 이후에 커프 주변의 골간섭을 제거해주는 프로파일 드릴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드릴링을 하면서 얻은 자가고를 갭 디펙트에 채워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수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BCT를 촬영해 보니 적절하게 잘 식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주일 뒤에 스티치 아웃 하였습니다. 치유 상태가 아주 양호하죠. 자, 커스텀 어비트먼트를 사용해서 세멘 타입의 템퍼러리 브릿지를 딜리버리 하였습니다. 41번, 42번 완성 부철보다 훨씬 이쁘네요. 임시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해했습니다. 치료 전, 후 비교 사진입니다. 일륜도를 들고 있는 제 딸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상증례를 마치고 아리는 정확히 어떤 임플란트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리는 애니 리치 인사이즈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식립해서 고정력을 얻는 방식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전치부의 어트로픽 리치에서는 본 볼륨의 회복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식립 후 발생할 수 있는 치조골의 퇴축이라든지 임플란트의 파절, 임플란트의 주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죠. 아리는 위축된 치조골 대신에 흡수되지 않는 기저골로부터 강력한 고정력과 골융합력을 획득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리는 임상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심기 매우 어려웠던 전치부에 더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본 볼륨의 회복술 없이도 빠르고 간단한 수술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립 후 유지관리의 부담이 최소화되었죠.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앞니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전치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수술 없이 보다 편안한 수술과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부담이 역시 감소하게 되었죠. 아리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부에는 10도 엑스터널 코니칼 헥스로서 이는 어비트먼트와 강력한 결합력을 제공합니다. 머신드 매직 컬프 에리어는 코니칼 헥스와 스레드 에리어를 연결시켜주는 부위입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커넥션 하단 2mm 구간에 세포 부착을 유도하는 17mm, 17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그로브를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 티슈의 생성과 침하를 방지하는 셀라이크 그루브입니다. 즉, 진지발 리세션 리미티드 라인을 형성해서 연속적인 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높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레드 에리어는 딥 나이프 스레드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높은 초기 고정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표면적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응력 분산에 도움이 되고요. 표면은 블루 다이몬드와 유사한 엑스피드 표면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리의 드릴링 시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CBCT 상에서 식립이 가능한 임플란트의 전체 길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키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본 캘리퍼로 인해 치조골의 두께 5mm 지점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이 측정된 높이가 커프 하이트인 것이죠. 렌스 드릴을 이용해서 팔라탈 보니 월과 평행하게 드릴링을 합니다. 라비알 쪽으로 디펙트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증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디렉션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드릴홀의 패스와 뎁스를 체크하고요. 드릴홀의 패스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린덴만 드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패스와 정확한 뎁스를 유도할 수 있게 해주고요. 힐링 어벗이나 최종 보철의 간섭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합니다. 간섭본을 삭제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리하는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식립 토크는 45N이고요. 라쳇을 이용할 경우에는 80N 이하로 하기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지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 중에서 기존 임플란트 시스템과는 다른 툴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지창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이것은 본 캘리퍼라고 합니다. 이 매식될 피스처의 커프 높이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프로파일 드리밍, 이 최종 보철이나 혹은 힐링 어비트먼트가 주변 본에 간섭이 예상될 때 드릴을 하기 전에 미리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쉐이핑 드릴이 있는데요. 이 쉐이핑 드릴을 잘 보면 홀수로 5, 7, 9, 11 이렇게 홀수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픽스처는 5mm, 7mm, 9mm가 있고요. 이 위에 매직 커프가 4, 6,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쳐서 길이가 측정되는 것이고요. 임플란트 드라이버는 가이드 이상의 토크로 식립했을 경우에 픽스처 마운트가 손상되었을 경우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것은 리무벌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마운트 또는 어버트먼트가 픽스처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강한 토크를 주다 보면 간혹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툴을 이용해서 마운트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아리의 보철 과정은 기존 임플란트 시스템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리를 진행하면서 커버 스크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초기 고정력이 워낙 좋아서 커버 스크류를 사용하지 않고 힐링 어벗을 바로 적용하였습니다. 한 증례에서 이전 시스트로 인해 기저골에서도 식립 토크가 20N 이하였었는데 이는 커버 스크류를 사용하지 않고요. 약간 깊게 심고 짧은 하이트의 힐링 어비트먼트를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임프레션 코핑도 아리가 익스터널 타입이므로 제 생각에는 굳이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으로 인상 취득을 진행했습니다. 또 앞선 증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템포러리 어버먼트를 이용해서 임시 부처를 제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원내 기공실이 있거나 혹은 수술 후 바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스캔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보철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 기공사에서는 컨벤셔널하게 인상 취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디지털로 작업하는 것이 확립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세멘트 리테인드 세멘트 유지형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짧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아리를 식립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제 경험담 공유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아리 전용 스마트팩이 출시되어서 임플란트의 골집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머신드 커프가 본에 얼마나 기대고 있느냐에 따라 수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씬 리치라도 아리의 끝까지 본에 기대고 있다면 70 이상 얻어지는 반면에 발치와 같은 곳에서 커프가 떠 있다면 15 정도 낮은 듯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이 나왔다고 한다면 일반 임플란트에 7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가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주로 식립하다 보니 임플란트 식립 후 주변 간섭골을 정리하는 프로파일 드릴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원장님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초기 고정을 잘 얻는데 중점을 두고 드릴링을 하다 보면 주변의 간섭골을 먼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여 먼저 간섭이 될 만한 골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깊이 조절을 위해 더 깊게 심는 경우도 흔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고 깊이 조절을 한 후 여기에 맞춰서 주변 간섭골을 정리하는 것이 더 쉽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까지 팔로업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로딩이 가해졌을 때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지 여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아리 보철물의 예우와 관련하여 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기조골에 픽스처를 식립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 고정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골질을 파악하지 않고 언더 드릴링 했을 때 마운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하지만 깊이 조절에 실패해서 커프 부위가 치음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픽스처를 제거하지도 더 식립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보철물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다시 한번 골질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식립할 때 과도한 토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경우 어느 정도의 느낌이 중요하겠죠. 더 식립하지 않고 픽스처를 제거하고 추가로 드릴링 이후 다시 식립해야 합니다. 혹은 짧은 길이의 픽스처로 바꿔 추가 드릴링 없이 식립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템포러리 어비트먼트를 이용해서 임시 모처를 제작할 경우에는 15N 이상의 토크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플라스틱 부에 손상이 와서 보철에 동요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보철을 가능한 빨리 제작하고자 한다면 플라스틱 템포러리 어비트먼트를 사용할 경우 15N, 메탈 템포러리 어비트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25N을 반드시 지켜야 할 듯 합니다. 기저골에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이 아마도 처음 접하게 된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식립했을 때 많이 두려웠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조골에 식립하기 너무 힘든 상태라면 혹은 가능하더라도 여러 번의 수술과 장시간이 소요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기저골은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임상가들에게요. 물론 장기적인 결과가 아직은 없고 향후 예상 밖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선택은 여러 임상가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일륜도로 아리를 삼아서 어려운 케이스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신바이오 타입의 경우 진지발 리세션 위험은 없나요? 이런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식립했던 것 중에 특별히 진지발 리세션이 발생했던 적은 없고요. 이 진지발 리세션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커프 에리어의 셀 라이크 그룹입니다.
잠깐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리의 외형상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가 소프트 티슈의 생성과 침하를 방지하는 셀 라이크 그루브입니다. 이 그루브를 주어서 더 이상의 소프트 티슈가 치은 하방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이 진지발 리세션의 위험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예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치부 픽스처 직경이 얇아 보이는데 로딩에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역학상 스크류 프림득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치부 픽스처 직경이 얇아 보인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풀려서 온 적은 없었고요. 자, 이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리에 커니칼 헥사 타입이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널 타입이 아니라 커니칼 헥사 타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비토머트와의 강력한 결합력에서 풀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직커프 에리어가 상당히 높은 강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인터널 타입의 비슷한 직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파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좌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브릿지 케이스를 아리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는데 아직까지 임플란트가 파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상악 전치부에 국한돼서 브릿지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임플란트 자체가 파절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마운트와 픽스처, 매직커프 에리어가 과도한 토크로 인해서 부러진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어디가 부러졌냐면 매직커프 에리어는 부러지지 않았고요. 마운트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충분히 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불금에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제가 경험했던 기저골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